안녕하세요. 과학 멘토입니다. 뉴턴의 운동 1법칙 65번. 자,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3개를 골라볼게요. 1번, 질량이 클수록 당연히 관성은 크고요. 2번, 관성은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온도 아무 상관없죠. 틀렸고요. 3번, 관성이 큰 물체는 당연히 가속시키기 어렵죠. 관성이 크니까. 맞는 표현. 4번, 물체가 정지에 있을 때도 관성이 있죠. 정지관성. 틀렸네. 5번,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려면 일정한 힘이 필요한가? 그렇진 않죠. 일정한 속력이면 힘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 등속 질서 운동은 R자임 0인 거니까. 틀렸다. 6번, 관성은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맞고요. 7번, 운동하던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면 물체는 당연히 등속 직선 운동하겠네. 맞는 표현. 8번, 정지한 물체는 외부의 힘을 가하지 않으면 계속 정지하려고 하죠. 맞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틀린 거는 2번하고 4번하고 5번을 체크하면 답이 되겠죠. 66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 관성이 아닌 걸 찾아보자는 거지. 관성이 아닌 거. 3개를 골라봅시다. 1번, 달리는 사람이 돌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는 건 관성이죠. 나는 계속 가고 싶은데 돌이 잡는 거잖아. 맞고요. 이불을 막대기로 두드리면 먼지가 털리죠. 이불만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하니까 먼지가 관성으로 떨어지는 거죠. 맞는 표현. 3번, 선풍기를 꺼도 날개가 돌아가죠. 왜? 계속 돌고 싶은 관성 때문에. 맞는 표현. 4번, 운동장 위를 굴러가는 축구공의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마찰 때문이겠네. 그러면 힘이 작용한 거니까 F는 M에 의해서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을 적용해야 되겠죠. 관성과 상관없는 거니까 틀렸다. 5번, 노를 저으면 물이 뒤로 밀려나고 배가 앞으로 나가는 거는 작용 반작용이잖아. 틀렸죠. 작반이다. 작반. 6번,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를 한 손으로 재빨리 당기면 끊어지는 건 관성 맞고요. 7번, 망치 자루를 바닥을 내리치면 망치가 머리가 점점 들어가죠. 당연히 관성 맞습니다. 8번, 수영 선수가 손과 발로 물을 뒤로 밀면 그 물도 선수를 밀잖아. 작반이죠. 작반. 작용 반작용이네. 자, 그래 틀린 걸 찾았네. 4번하고 5번하고 8번이 틀렸습니다. 답이죠. 67번, 그림은 정지에 있다가 갑자기 출발할 때 뒤로 쏠리는 그림이죠. 관성 때문에. 특히 정지 관성 때문이겠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뉴턴 운동 3법칙이 아니죠. 3법칙은 무슨 법칙인가요, 친구들? 작반 법칙이잖아. 관성 1법칙이에요. 틀렸고요. 니은, 사람의 질량이 작을수록 관성이 더 커진다. 틀렸죠. 관성은 질량에 비례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틀린 표현이고. 티귿,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것과 같은 원리. 이게 관성의 표현인 거잖아. 맞는 표현이네. 디귿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68번. 자, 그림은 질량이 큰 추를 실 A에 묶어 매달고 추 아래에도 실 B를 묶었네요. 사람이 당기는 그림이네. 자, 실을 빠르게 당기면 관성 때문에 실 B가 여기서 끊어지겠죠. 맞는 표현. 실을 천천히 당기면 어차피 A가 더 많은 무게를 버티고 있잖아. 그럼 A가 끊어지는 게 맞지. 천천히 당기면. 그래서 맞는 표현. 디귿, 실을 빠르게 당길 때 일어나는 현상이 관성인데, 관성은 일단 현상은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면 날아가는 현상은 작반인 거잖아. 이건 작반에 관한 설명이거든.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69번, 그림은 컵 위에 종이와 동전을 올려놓고 종이만 빠르게 튕구죠. 동전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림이죠. 자, 이 원리가 뭐죠? 관성이죠. 관성. 자, 관성에 대한 현상을 하나만 쓰라고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실 거니까 아무거나 씁시다.
뭐 쓸까요?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진다. 뭐 등등 되게 많겠죠? 다들 알아서 쓰시길 바랍니다. 70번. 다음은 물체의 운동에 대해 설명한 것인데 읽어볼까요? 마찰을 무시할 때 빗면에 가만히 놓은 물체는 빗면에서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 직선 운동. 그다음 수평면에서는 당연히 등속 직선 운동 하고요. 극가닥은 디귿,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관성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문제를 풀어보면 기역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의 힘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다 틀렸죠. 왜? 속력이 증가한다고 그러잖아요. 속력이 증가하려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 틀렸고요. 니은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의 힘은 당연히 등속 직선 운동인 거니까 알자의 명이 맞고요. 자, 디귿은 관성이죠. 관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뉴턴 제일법칙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B. 뉴턴 운동 제2법칙 힘과 과속도. 71번.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 5kg. 자, 4초 동안 10N의 힘이 작용했다. 오른쪽으로. 4초 후에 장난감의 이동 거리와 속도를 구하자. 뭐 그림 그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5kg짜리 장난감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10N을 당겼다고 하죠. 자, 처음에 가속도를 구해야 되잖아. F는 ma를 모를 수가 없고 힘이 10N이고 질량이 5니까 가속도 구할 수 있죠. 따라서 가속도는 2m/s 제곱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러면 그래프를 또 그려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가속도가 2가 되죠. 4초 동안 속력이 얼마겠니? 8이겠죠. 4초일 때 속력이 8이다. 속력이 8일 거고요. 8. 이동거리 넓이잖아. 이동거리가 넓이 구하자. 4, 8, 32 나누기 2니까 16m를 이동했네. 이동거리 16m, 속도가 8인 거니까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매우 쉬운데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애들이 하도 물리를 못하니까 쉽게 내도 틀리니까. 그래서 이거 맞춰야 되겠죠. 72번. 그림 가와 하나는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 AB. 그림에 다 해답이 있죠. 일단은 가는 A라는 물체에 힘을 F를 줬더니 가속도가 3이라는 이야기고요. 나는 B 물체에 힘을 F 줬더니 가속도가 2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질량을 구하자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A의 질량을 뭐로 구할까? A의 질량을 MA로 잡고 B를 MB로 잡자고. 첫 번째에서 F는 MA잖아. M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A의 질량을 구할 수 있죠. 3분의 F라고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나에서 또 힘을 F 줬더니 질량이 MB죠. MB 곱하기 가속도 2라고 나와 있으니까 B의 질량은 2분의 F가 되겠네. 그러면 1번 답은 구한 것 같아요. 자, B분의 A 이거분의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MB분의 MA라는 놈은 2분의 F분의 3분의 F가 되죠. F가 날라갈 거니까 3분의 2가 나오겠다. 1번 답은 3분의 2가 되겠죠. 자, 다를 봅시다. 그러면 다는 붙어 있단 말이야. A의 질량은 3분의 F였단 말이지. A는 3분의 F가 질량 값이었고 B의 질량은 2분의 F란 말이지.
그러면 다를 해석하게 되면 자, 힘은 내가 5F를 줬고요. 총 질량은 더하면 되는 거잖아. 3분의 F 더하기 6분의 F. 2분의 F. 그죠? 그럼 총 질량은 6분의 5F가 질량 값이 될 거고, 우리는 가속도를 구해야 되죠. 5 날라가죠? F 날라가죠. 그래서 가속도 A는 6이 나오겠네. 그래서 이번 답은 6m/s 제곱이 되겠죠. 그냥 문자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73번. 자, 물체 A, B, C가 붙어 있고요. 각각 질량도 나와 있어. 우리는 가속도 구하고 알짜힘 구하고 상호작용하는 힘을 다 구해봐야 되겠죠. 자, F는 MA를 써야 되는데, 자, 힘이 20N이 들어갔고, 전체 질량이 얼마입니까? 더하면, 10이죠. 전체 질량 10kg 곱하기 가속도. 따라서 가속도는 2m/s 제곱이다. 그러면 전체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이까지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알짜 힘을 구하자. A나 B나 C나 가속도가 2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알짜 힘이에요. 그래서 A의 알짜 힘은 6N, B의 알짜힘은 4N, C의 알짜힘은 10N이 되겠습니다. 합이 20이 나오죠. 그럼 73번 푼 거네. B의 알짜힘은 4N이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고, 이제 상호작용하는 힘을 구해봅시다. A 기준부터 잡을게요. 자, 왼쪽에서 20을 밀거든. 근데 알짜힘이 6이라는 거야, 합력이.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에서 얼마를 밀어줘야 돼? 14N을 밀어줘야지 합이 6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B가 A를 미는 힘이 14N인 거야. 당연히 작반으로 A도 B를 밀죠. 얼마로? 14N을 민단 말이지. 여기까지는 되죠? 그럼 B를 보자고. B는 알짜힘이 4N 나와야 되거든. 근데 왼쪽에서 14를 밀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얼마 버텨줘야 돼? 오른쪽에서 10N을 C가 B를 밀어줘야지 알짜힘이 4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럼 C가 B를 10을 밀면 B도 C를 10을 밀죠. 작반 관계니까. 이렇게 10N 민단 말이에요. 다 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C가 B를 미는 힘을 구하라는 거니까 10N을 체크하시면 되겠네. 매우 중요한 문제긴 하죠. 한번 연습을 잘 해보십시오. 75번.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5kg짜리 힘이 나와 있죠. 자, 오른쪽으로 30을 당기고 왼쪽 20 당기면 알짜힘, 합력이 오른쪽으로 발생하죠. 얼마만큼? 10N만큼. 이게 알짜힘이죠. 그럼 공식 써야 되겠죠? F는 MA라는 거는 알짜힘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물체의 힘이 10이 작용하고 질량이 5kg잖아. 가속도 구할 수 있죠. 가속도는 2m/s 제곱인 것이야. 그쵸? 그러니까 문제 풀면 되겠네요.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50이 아니죠. 10N이 되겠다. 틀렸고요. 물체의 가속도는 2가 맞고, 3초 물체 속력 6이 맞죠. 뭐 그래프를 또 그려도 알 수 있죠, 쉽게.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기울기 2잖아, 가속도가. 그죠? 3초일 때 속력이 얼마냐고. 당연히 6이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 답은 4번입니다. 76번. 자, 그림에 잘 설명되어 있죠. A와 B가 실로 묶여져 있고 오른쪽으로 35를 당기고 있죠. 자, 그러면 가속도를 구해야 되잖아. 전체 질량이 7kg거든. F는 MA를 써야 되죠. 힘이 35고 질량이 전체 7kg니까 가속도는 5m/s 제곱이다. 따라서 이 두 물체는 붙어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가속도 얼마로?
5m/s 제곱으로. 그럼 A도 가속도가 5고 B도 5가 되는 거잖아.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 자, R자임을 구하자. 자, 가속도가 5니까 A R자임은 3호 15N이고 B R자임은 54 20N인 것이야. 그쵸? 그러니까 니은 틀렸네. 자, 실의 장력 구해보자. 오른쪽으로 35를 당기는데 R자임이 20이 떠야 돼. 그럼 왼쪽으로 얼마 버텨줘야 돼? 왼쪽으로 15N을 실이 잡아 당겨줘야지만이 R자임이 20이 뜨는 거라고. 그럼 장력은 양쪽이 똑같잖아. 작방과 똑같은 거니까 15를 당기면 1로도 얼마 당긴다? 15N을 당겨야지 되는 거지. 그러면 15 뜨는 게 맞는 거잖아. 이렇게. 다 구했죠? 그래서 니은, 디귿, 실이 B를 당기는 힘이 15가 맞다고. 실이 B를 당기는 것도 15고 실이 A를 당기는 것도 15가 되는 거야. 맞는 표현. 리을. 운동하는 동안 실이 끊어졌어. 실이 끊어지면 정지하면 안 되죠. 마찰이 없잖아. 계속 운동해야죠.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해야지. 틀렸다. 그래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77번. 자, 그림에 설명이 잘 나와 있고 오른쪽으로 12N을 당긴다고 나와 있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용수철에 걸리는 힘을 구하자는 게 목적인 거야. 일단은 F는 ml을 써서 전체 가속도를 구해야 되겠네. 자, 12N을 줬고요. 전체 질량 합은 얼마입니까? 4kg인 거잖아. 곱하기 A. 그래서 가속도라는 거는 3m/s 제곱인 거야. 그럼 세 물체가 같이 움직이겠네. 오른쪽으로, 오른 방향으로 가속도가 3m/s 제곱으로. 이거 쉬운 거니까. 그럼 각 물체의 R자임을 구해보자. C는 3 곱하기 1이니까 3N이 R자임이고 B는 6N이 R자임이야. A는 3N이 되겠죠. R자 힘이. 그렇죠? 자, 이제 용수철 힘을 구해볼게. 자, 오른쪽으로 12를 당기는데 R자 힘이 3이 뜨려면 왼쪽으로 얼마를 당겨줘야 돼? 9N을 당겨줘야지 당연히 R자 힘이 3이 뜨겠죠. 그럼 용수철이라는 건 양쪽에 똑같이 작용하잖아. 그럼 이놈도 오른쪽으로 9N을 당긴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는 그림이고. 자, B를 봅시다. B는 R자임이 6이거든. 근데 오른쪽으로 9를 당겨. R자임이 6이라고 9를 당긴다. 그럼 왼쪽으로 얼마 버텨줘야 돼? 3N을 버텨줘야 되지. 그죠? 그러면 1로도 3을 당긴다고. 장력과 똑같은 거라서 힘이 똑같다고. 확인해보면 당연히 용철이 3을 당기니까 3이 떴겠지. R자임이. 다 풀었죠? 그러면 이쪽이 가가 되고 이쪽이 나가 되는 게 문제니까 앞에가 3N, 뒤에가 9N, 39,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 연습하다 보면 쉽게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78번. 다음은 R자 힘이 작용할 때 수레의 운동을 알아보는 실험이래. 한번 읽어보자고. 가. 그림과 같이 매끄러운 수평면에 놓인 수레에 10N의 힘을 줬다네. 자, 결과가 바로 나와 있죠, 밑에. 바로 해석합시다. 그렇다면, 자, 가속도가 일하잖아. F는 MA에서 힘을 10을 줬거든. 질량을 모르겠어. 근데 가속도가 이래. 질량 얼마란 이야기야? 5란 이야기죠. 그럼 수레의 질량은 5kg이라고 구했지. 나를 보자고. 자, 가에서 수레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만 2배로 증가시켜. 당연히 힘이 2배 되면 질량은 똑같을 거니까 가속도 2배 되겠네. 그래서 바로 구할 수 있죠. 이 가속도는 4라고 구할 수 있다고 되는 거야. 그치? 자, 이제 달을 보시면 가에서 추를 이용해서 수레의 전체 질량만 2배로 증가시켜. 자, 질량을 2배로 증가시켜. 힘은 똑같이 F란 이야기잖아.
그럼 가속도는 반으로 줄어들겠네. 그러면 가속도가 이놈이 1이 되겠죠. 2의 반이 될 거니까. 다 푼 것 같아요. 기역, 수레 실량 5kg가 맞고요. 기역은 4, 니은 1이 맞네. 디귿, 질량이 일정할 때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 비례해야죠. F는 ma니까. 기역과 니은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79번. 그림은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 1kg의 물체, 1kg짜리 물체의 연직 방향, 위의 방향으로 30을 당긴다잖아. 1m 이동했다잖아. 1m 이동할 때 뭘 구하는 거야? 속도를 구하라는 게 목적이네. 힘을 뽑아내야겠죠. 내가 위로 30을 당기지만 물체도 중력이 있죠.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중력은 mg예요, 친구들. 그래서 아래로 중력이 10N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물체의 R자임은 얼만데? 위의 방향으로 20N이 R자임인 거지.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뭘 써야 돼? R자임 공식 써야죠. F는 ma 써야 되겠죠. 자, R자임이 20N이라고. 질량이 1kg죠? 가속도 구할 수 있죠. 가속도는 20m/s 제곱 구했다. 그럼 가속도라는 거는 위의 방향으로 20m/s 제곱이 가속도가 되는 것이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1m 이동했을 때 속도 구하는 거잖아. 그래프를 그려서 가자. 시간 속도 그래프 기울기 가속도 이게 20이래. 그러면 시간은 모르겠어. 근데 기울기 20이니까 속도가 20t가 되겠지. 근데 이동 거리가 1m야? 넓이가 1이 나와야 돼. 넓이 구할게요. 20t 곱하기 t 나누기 2가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약분할게. 10이네. t 제곱은 10분의 1이 되어서 t는 루트 10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시간이 루트 10분의 1이 되는 거야. 우리 뭘 구하는 거야? 속도 구하는 거야. 그럼 20 곱하기 루트 10분의 1이 답이 되겠네. 루트 10분의 20이 되고 유리하면 10분의 20 루트 10이 되니까 약분해서 2 루트 1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할만하죠? 80번. 그림 칸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 2mm짜리, 뭐 그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죠. 뭐 똑같은 그림인데 힘을 어디에 줬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일단 문제를 해결합시다. 자, 1번 보면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를 구하라잖아. 자, 힘을 3F 줬어요. 질량이 2대1이죠. 그럼 힘도 R자임도 분배가 되죠. A에는 2F, B에는 F로 분배가 되고요. 뭐 공식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똑같이 3F 주면 질량이 또 2대1인 거니까 여기도 2F, 여기도 F로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가나 나나 B에 작용하는 R자임 뭐죠? F가 되는 것이에요. 질량이 비례하니까. 그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죠.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를 서로 다를 거니까 비교해 보자는 거 아니야? 보자고. 자, 가를 보게 되면, 그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 이 A를 기준 잡으면 보세요. 왼쪽에서 3을 밀잖아, 3F를. 근데 R자임이 2F인 거예요. 그러면 B가 A를 얼마 밀어줘야 돼? F로 밀어줘야지 R자임 2F가 되죠. 그럼 B가 A를 F로 미니까 A도 B를 F로 밀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가에서 힘은 F가 되는 거고, 나를 보자고. 자, 이제 B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봐야죠. 자, 오른쪽에 3F를 민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어. 근데 R자임이 F가 떴단 말이지. 그러면
A가 B를 얼마 밀어야 돼? 2F로 밀어줘야 돼. 그래야지 F가 될 거 아니야, 알짜임이. 그럼 B, 작반으로 가면 B도 A를 얼마 밀어야 돼? 2F로 밀어야 돼. 다 풀었죠? 그러니까 나에서 힘은 2F가 되는 것이야. 따라서 나에서가 가에서 몇 배입니까? 2배가 되겠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할만하죠. 81번 그린 가와 나와 그린 가나와 같이 용수철로 연결된 물체 AB를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힘 F로 똑같은 힘으로 당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재 가와 나의 상황은 같은 물체를 뒤집어 놓은 거잖아. 맞죠? 그런 상황이고 문제를 바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이 용철에 걸리는 힘이 2N이라는 이야기는 1로 2N을 당긴다는 이야기니까 B R자임이 2N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나에서 4가 떴잖아. 1로 4N 당긴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A R자임은 4N이 된다는 이야기야. 됐죠? 그러면 똑같은 힘을 당기고 똑같은 상황이거든. 자리만 바꾼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놈은 4N이 R자임이 돼야 되고 이놈은 2N이 R자임이 돼야 된다. 그죠? 따라서 전체 힘은 얼마겠니? 6N이 되겠지. 두 개 합치면 전체 힘 나오잖아. 그러면 가속도가 뭐 얼마인지 중요하진 않고 R자임이 2N, 4N이면 질량이 비례하잖아. 질량이 B와 A가 1대2가 된다는 이야기야. 뭐 그렇게 풀면 다 풀었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틀렸죠? 똑같습니다. 4N으로 똑같죠? 자, 이게 잘 안 되시면 힘을 임의로 잡고 한번 계산해봐. 질량은 B가 A의 2배이다. A가 B의 2배가 돼야 되죠. 틀렸습니다. A가 B의 2배가 돼야 돼요. R자임이 2배 뜨기 때문에 질량이 A가 2배 더 커야 돼. 전체 힘은 6N이 맞죠. 디귿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82번 재질이 같은 물체 A와 B의 질량이 각각 2kg, 4kg. 자, 문제는 마찰이 있다잖아. 마찰이 있는 같은 수평면에서 A와 B의 각각 크기가 3N과 힘 F를 줬네. 그러면 둘 다 무슨 운동한다고? 등 가속도 운동한다고. 그 가속도가 1로 같다고. 일단 마찰이 들어갔죠. 약간 교과과정을 벗어나긴 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A를 그려보게 되면 자, A란 물체가 있는데 A 질량이 2kg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 지금 힘을 3N을 줬단 말이야. 근데 마찰이 있다고. 마찰을 구해내야 돼 우리가. 그런데 가속도가 얼마 떴다고? 1m/s 제곱이 떴다는 이야기야. 그렇다는 거는 이 A의 R자임이 얼마죠? 곱하면 되는 거잖아. 2N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내가 3을 당겼잖아. 왼쪽으로 버틴다고. 마찰이 버틴다고. 얼마큼 버틴다고? 1N만큼 버틴다고. 그래서 A의 물체는 마찰력이 1N이라는 이야기야.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B란 물체는 약간 더 크겠죠. 4kg이라 했으니까 B를 보자고. 4kg. 같은 재질인 거야. 바닥도 마찰도. 이제는 힘을 얼마 줬어? F를 줬다잖아. 힘을 모르죠? 그런데 가속도는 얼마나 똑같은 거야? 1m/s 제곱으로 똑같은 거야. 그렇다면 B의 R자임 얼마 나와야 돼? 4N이 나와야 돼. 이까지는 쉽죠? 근데 마찰력을 계산해 내야 된다고. 자, 마찰력은 무게에 비례하거든.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증가해. 그러면 2kg일 때 1N이 마찰이 발생했잖아.
그럼 4kg는 질량이 2배잖아. 그러니까 무게가 2배가 되니까 마찰력이 2N이 되는 거를 알고 있냐는 문제 같아. 마찰력이 약간 오버되는 거지, 교과정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비례하는 거거든. 근데 수직항력과 무게는 똑같거든, 수평면에서는. 그래서 무게에 비례한다 보면 똑같다고. 그러면 R자임이 4N 나와야 되는 거니까 힘이 얼마겠니? 6N으로 당겨줘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디귿. 자, A에 작용하는 마찰 1N은 맞죠? 1N 맞고, 힘은 5N이 아니고 얼마 나와야 돼? 6N이 나와야 돼. 그래서 틀린 것이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돼? 접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세 번째 과정은 두 개를 붙인다는 이야기야. A하고 B를 붙여서 이렇게 A와 B를 붙이자고. 2kg, 여기는 4kg이죠. 그래서 힘을 당겨. 이렇게 당길게. 이렇게 얼마 당겨? 6N으로.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6N으로. 그럴 때 가속도 구해보자고. 일단은 마찰 똑같이 있죠. 자, 2kg일 때 1N, 4kg일 때 2N, 총 6kg 몇 N이 마찰이 발생하겠니? 이 방향으로 3N이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물체의 R자임은 3N이 R자임인 거야, 이 방향으로. 그럼 이제 뭐 쓰면 되죠? F는 MA 쓰면 되죠. R자임이 얼마라고? 3N이라고. 질량은 6kg이네. 가속도 구하면 되지. 그래서 가속도는 2분의 1 m/s 제곱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틀린 것이 되는 것이야. 맞는 거는 기역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마찰력은 약간 어려워요. 그죠? 그래프로 본 뉴턴 운동 법칙 83번. 자, 그림카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6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이 F가 들어갔죠. 일단은 그래프로 속도, 시간 그래프로 나와 있잖아. 뭘 알 수 있죠? 기울기를 알 수 있죠. 3분의 5. 따라서 가속도가 3분의 5 m/s 제곱인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럼 우리가 F는 MA를 써야 될 거니까 질량이 6kg, 가속도가 3분의 5가 되죠. 따라서 10N이 힘이 되겠죠.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84번. 자, 일단은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죠.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고 물체 질량은 몇 킬로라고? 5kg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1초일 때 물체의 가속도 크기를 구하자. 기울기 구해보자는 거지. 이 기울기 얼마일까요? 4분의 40이네. 10. 가속도가 10m/s 제곱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10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3초일 때 볼게. 3초일 때 똑같이 이쯤 되겠죠. 가속도가 10이잖아. 그러면 R자임 구하자. F는 MA죠. 질량은 5kg. 가속도는 10이니까 50N이네. 따라서 50N 맞습니다. 마지막 디귿. 0초에서 8초까지 평균 속도 구하자. 자, 평균 속도라는 거는 전체 시간분의 변위가 되죠. 자, 시간은 8초라고 나와 있고 우리는 변위의 크기만 구하면 되네. 변위만 구하면 되네. 넓이 구하라는 이야기죠. 자, 삼각형 넓이 앞쪽이 얼마죠? 4, 4, 16 나누기 82 넓이가 되고요. 이 넓이 구해야 되겠네. 사각형이 4, 2, 80이 되고 삼각형이 40이 되는 거니까 총 얼마죠? 200이 되는 거죠. 200. 그래서 25m/s가 평균 속도가 맞죠? 맞는 겁니다.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85번.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질량이 다른 술의 A, B에 일정한 크기의 힘을 줬다잖아. 일정한 크기의 힘을 작용했대. 술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기울기를 구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가속도를 알 수 있다. 자, B의 가속도가 1이죠. 기울기 1이니까. A의 가속도가 2분의 5가 되는 것이야. 힘은 똑같이 줬다잖아, 일정하게. 그럼 둘 다 무슨 운동하는 거야? 등 가속도 운동하는 거죠. 그러면 A와 B 사이 거리는 일정하겠니? 불가능하죠. 넓이가 이동 거리인데 넓이가 같겠냐고.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잖아. 넓이 차이가. 그래서 기억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가속도 차이를 구하자. 크기를. A가 2분의 5고요. B가 1이니까 빼면 2분의 3이네. 그래서 3이 아닌 거고. 그쵸? 그러면 마지막 F는 MA에서 힘은 일정하잖아. 질량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거든. 그러면 A와 B의 가속도 B가, 가속도의 B가 몇 대 몇이야? 5대 2죠. 가속도 B가 5대 2거든. 왜 2분의 5대 1인 거니까. 그럼 질량 B는 당연히 2대 5가 돼야 되지. 맞는 겁니다.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86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 A, B의 그림이 나와 있죠. 자, 힘을 F를 줬네. A가 3km, B가 4km. 자, 오른쪽에 A의 가속도를 그림으로, 이제 그래프로 표시했죠.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1초일 때 힘을 구하자. 자, 1초일 때 A의 가속도가 2죠. 자, A의 가속도가 2라는 거는 전체 가속도 A,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는 이야기.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전체 질량이 7kg잖아. 7 곱하기 2, 14죠. 그래서 14N을 밀고 있다는 이야기네. 맞는 표현. 그 다음에 1초일 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A와 B의 상호작용 힘을 구하라는 이야기네. 구해봅시다. 자, 가속도가 2라는 거니까 A R자임은 얼마다? 6N이고 B R자임은 8N이란 이야기야. 그런데 A 기준으로 왼쪽에서 14를 밀죠. 근데 R자임이 6이 떠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B가 A를 얼마를 밀어줘야 돼? 8N으로 밀어줘야 돼. 8N으로. 그죠? 그럼 A도 B를 얼마 밀어야 돼? 8N 밀어야지. 작반이니까. 그래서 니은 1초일 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6이 아니고 8로 떠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디귿 0초에서 2초까지 이동 거리는 그래프를 바꿔봐야 되겠네. 우리가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였지? 속도의 변화량. 이게 되겠죠.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라고? 플러스 4라고 돼 있죠. 넓이가 플러스 4니까. 그래프를 옮겨보자. 어떤 그래프로? 시간 속도 그래프로. 시간 속도 그래프. 2초, 4초 그대로고요. 자, 2초일 때 속도가 4가 떠야지. 4가 떠야 돼.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가 0인 거잖아. 등속해야 되겠네. 이런 그래프가 되죠. 가면 2초까지 이동거리 구하라는 건 넓이 구하라는 이야기가 되죠. 넓이는 2 곱하기 4 나누기 2. 4m가 맞네. 이거 4m가 맞죠. 그래서 맞는 표현. 자, 그 다음에 0초부터 4초까지 평균 속도 구하자. A나 B나 같이 움직이잖아. 그럼 전체 넓이를 구할게요. 그래야지 전체 변위가 나오니까. 앞에 거 4m고 뒤에 거는 8이죠. 8m가 되겠죠. 그럼 전체는 얼마다? 12m를 갔다고 몇 초 만에? 4초 만에. 얼마죠? 3m/s가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겠네.
기역도 답이죠. 기역과 디귿과 릴이 답이 되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7번. 자, 그린 칸은 저울에 고정된 수직봉을 따라 연직 방향으로 운동할 수 있는 로봇을 수직봉에 매달고 로봇이 정지한 상태에서 저울의 측정값을 0으로 맞췄다는 거지. 원래 8.6 떠야 되거든. 로봇 무게가 8.6인가 봐. 봉하고 합쳤을 때. 그래서 0으로 맞췄다는 이야기가 되죠. 중요한 건 아닌 거니까. 자, 로봇의 질량 0.1kg입니다. 처음에 정지했었다고 하네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해석해 봅시다. 자, T2일 때, 자, 무게가 생겼잖아. 아래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지? 로봇이 손으로 밀었다는 이야기죠. 봉을 올라가려고. 그 무게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네. 그죠? 얼만큼 밀었다? 0.1N만큼 밀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로봇의 힘은 0.1 작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질량이 0.1kg이야. 가속도는 1이 맞죠?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니은 T3일 때 볼까? 일단 무게가 사라졌잖아. 그렇다는 거는 등속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처음에 등 가속하다가 다시 정지하려면 반대로 힘을 줘야 되거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 그러면 처음에 힘을 줘서 계속 점점 속력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낮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속력을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잖아, 지금.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로봇이 올라가는 원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정지는 아니고 계속 하고 있다. 정지하려면 무게가 반대로 떠야 되거든. 반대로 힘을 줘야 정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T4일 때, T4는 이제 반대로 무게가 뜨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가벼워진다는 거니까 로봇이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위로 막 힘을 줘서 약간 봉을 들어 올린다는 이야기 아니겠니? 좀 말이 어렵지. 그 로봇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 맞네. 내려오는 과정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을 체크하시면 되고, 좀 로봇의 운동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이는 원리인지를. 그래서 답은 3번 일단 체크해 봅시다. C. 뉴턴 운동 제3법칙 88번. 다음은 지면에 정지해 있는 바 위에 작용하는 중력 mg를 화살표로 표시하고 나타냈다는 이야기네. 작반 이야기가 일단은 설명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읽어보시면 힘은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항상 두 물체 사이에 주고받는 형태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구와 바위 사이에 주고받는 힘을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고 하고 그 두 힘의 방향은 당연히 반대가 되죠. 작반은 크기는 같죠. 그리고 반대고 같다. 반대 같다.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냥 작반이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 같아요. 89번. 그림은 지구, 책상, 화분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적혀져 있고 작반과 평형을 찾으라는 이야기지. 작반 찾는 거 되게 쉽죠.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면 작반인 거고 힘의 평형은 같은 목적 대상을 당기거나 밀어야 되거든. 그래서 목적어가 같으면 평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F1은 지구가 화분을 당기고 F2는 화분이 지구를 당기니까 서로 반대죠. 주어 목적어가 이 두 개가 뭐라고? 작반이라고. 그러니까 F1과 F2는 작반 관계인 거예요. 자, F3, F4도 마찬가지죠. 화분이 책상을 누르고 책상이 화분을 받쳐. 또 반대죠. 주어 목적어가. 이 두 개도 뭐라고? 작반이라고. 그럼 F1, F2도 작반이고 F3, F4도 작반 관계인 거예요. 그죠? 평형을 찾으려면 뭘 같아야 된다고? 목적 대상이 같아야 된다고. F1은 지구가 화분을 당기잖아. F4를 보시게 되면 책상이 화분을 받치잖아. 그러니까 둘 다 화분의 힘을 작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F1과 F4가 뭐라고? 평형이라고. 다 찾았죠? 그럼 평형은 F1과 F4가 되고요.
작반은 F1, F2거나 F3, F4거나 답은 1번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90번 그림은 수평인 책상 위에 책이 있고 책 위에 사과가 올려져 있죠. 사과의 질량은 300g으로 나와 있고 중력 각도는 10으로 계산하라고.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사과의 중력이잖아. 그치? 이게 사과의 중력이라고. 사과의 중력. 그럼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의 평형은 누군가 받쳐줘야지. 사과 가만히 있잖아. 받치는 거라고. 누가? 책이 사과를 받치는 힘. 책이 사과를 받치는 힘, 떠받치는 힘이라 쓰면 되겠죠. 이게 평형 관계인 거예요. 2번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과 작바는 주어 목적어 바꾸면 되죠.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야. 힘의 크기는 사과의 무게랑 똑같겠죠. 사과의 무게가 30N이니까 당연히 30N이 되겠습니다. 30N이 아니고 3N이죠. 3N. 역전한 킬로니까 3N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과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사과 지금 가만히 있잖아. 안 움직이죠. 알짜임은 0이야. 그지?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힘이 있겠니? 3번은 0이 됩니다. 91번. 그림은 탁자 위에 텔레비전이 있고 텔레비전 위에 액자가 있는데 액자의 무게는 W1, 텔레비전 무게는 W2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액자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W3, 탁자가 텔레비전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W4.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액자의 무게가 W1. 그럼 액자의 무게 이 방향으로 W1 맞죠? 텔레비전 무게는 W2. 텔레비전 무게는 아래로 W2. 자, 텔레비전이 액자를 떠받친 힘은 W3. 받친 힘은 W3. 탁자가 텔레비전을 떠받치는 힘은 W4. 탁자가 텔레비를 떠받치는 건 W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기억. W1과 W3는 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 힘이 두 개 같아야지 액자가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W1을 누른 만큼 W2를 버텨줘야지 액자가 가만히 있는 거니까 이건 맞는 표현이 맞아. 그 다음에 W2와 W4는 같아? 그렇진 않아. 자, 현재 탁자가 받치는 힘이 W4잖아. 그러면 탁자를 누르는 힘을 구해볼까? 탁자를 누르는 힘은 액자의 무게 W1에다가 텔레비전 무게 W2를 더해줘야 되지. 그래서 W1 더하기 W2를 더해서 탁자가 버텨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가 돼? W4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가 않지. 그 다음에 W1과 W3는 작반 관계다. 말이 안 되지. W1은 액자의 무게, 그러니까 지구가 액자를 당기는 힘이고 W3는 텔레비전이 액자를 받친 힘이야. 그러니까 평형 관계라니까 작반 관계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92번. 다음은 지면에 놓여있는 자석 A 위에 초전도체 B가 뜬 상태로 있는 모습이죠. 그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A가 B에 작용한 힘, A가 B에 작용하는 것은 자기력이란 이야기지.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평형 관계죠. 무슨 말이냐면 이 B의 중력이 아래 방향이겠죠. WB라고 하면 당연히 B가 가만히 있으니까 위로 버티는 힘이 존재한다. 이 버티는 힘이 자기력이라고. 빨간색 써야 되겠네.
다시 말할게. B의 중력이 WB이면 당연히 B가 가만히 있다. 힘이 평형이 됐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자석 A가 B를 미는 자기력, 이 자기력이 평형인 거예요. 그래서 A가 B에 작용한 힘이 자기력이거든. 자기력과 B의 중력은 같아야 돼. 평형 관계로. 그게 가만히 있죠. 그게 평형 관계가 되는 것이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B에 작용한 힘과 B가 A에 작용한 힘. 주어 목적어가 바뀌었잖아. 당연히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작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면이 A를 떠받친 힘은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 무슨 말인지 보자고.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겠네. 자석 B가 공중부양되어 있고 자석 A가 바닥에 붙어 있죠. 이 지면인 거야, 지면. 그죠? 그러면 현재 A가 B가 다 가만히 있잖아. 힘을 분석해 보자고. 자, A의 무게가 있겠죠. WA. 그리고 자기력, B가 A를 미는 자기력, FA라 그럴게. 이 자기력이 누르게 되죠. 아래로 FA가 누르게 되죠. 이 두 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가만히 있다는 건 버튼 힘이 똑같다는 이야기지. 버튼 힘이 FA 더하기 WA의 힘과 똑같으니까 A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B의 입장에서는 자기력이 지금 B가 A를 미는 게 FA이면 당연히 반작용으로 FB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력으로. 이 힘은 똑같단 말이야. 작반으로. 그치? 그런데 왜 가만히 있겠어? B의 무게가 WB가 똑같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거든. 그렇죠? 결론은 뭐다? B의 무게랑 뭐랑 똑같다? 이 FA 자기력이 똑같단 말이지. 그죠? 따라서 지면 A를 떠받친 힘, 이 힘은 A에 작용한 중력과 B에 작용한 중력 있죠, 이거. 이 합과 같단 말이야. 그게 같다고. 이걸 잘 못한 애들이 되게 많고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힘을 다 뽑아내서 하나하나 찾아보면 될 건데 쉽지 않죠. 그게 같다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평형, 작반, 같다 찾으면 되겠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93번. 그림은 물체 A와 B가 실 P와 Q에 연결되어 천장의 정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R자 0이라는 이야기야. 마찬가지로 힘을 뜯어내야 되겠네. 보자고. 자, 다 가만히 B를 먼저 보겠습니다. B의 무게가 WB라 그렇게. 근데 가만히 있잖아. 실이 버텨줘야지. 얼마만큼 WB만큼 버텨줘야 되겠지. 그러면 실이 위로 WB만큼 당기면 아래로도 당겨야죠. 얼마만큼? WB만큼. 됐죠? 그 다음에 A의 무게도 있겠네. 밑에 힘으로. A의 무게는 WA라고 하죠. 자, 결국은 A 기준에서는 밑으로 당기는 힘이 두 가지가 보이죠. WB와 WA. 그러면 P가 얼마를 버텨야 돼? WA 더하기 WB를 버텨줘야지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키읔.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P가 더 큰 힘을 받는 거잖아. 근데 방금 구하긴 했죠? 그지? Q가 당기는 게 WB고 P는 WA 더하기 WB잖아. 훨씬 크지? 니은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B가 Q를 당기는 건 작반이잖아. 왜?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잖아. 이 작반이란 말이야. 작반은 무조건 같은 거예요. 무조건 같은 거야. 작반은. 그 다음에 디귿. A가 Q를 당기는 힘과 A가 Q를 당기는 힘과 B가 Q를 당기는 힘은 둘 다 Q를 당기잖아. 목적어가 똑같죠. 당연히 평형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평형이니까
가만히 있지. 평행인 거야. 그죠? A가 Q를 당기는 힘과 P가 Q를 당기는 힘은 동시에 Q를 당기죠. Q의 입장에서는 R자임이 0이거든. 가만히 있거든. 정지해 있다. 그러니까 평행인 거야.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94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철수가 등속 직선운동, R자임이 0이다. R자임이 0이다. 그럼 힘의 합력, 모든 R자임이 0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모든 힘이 평형관계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럼 이제 문제 풀자고. 철수에게 작용하는 R자임은 당연히 0이겠죠. 왜? 등속운동 하니까. 니은 철수에게 작용하는 중력과 스케이트보드가 철수를 떠받치는 힘은 작반이 될 수가 없고 평형관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적어가 같지 않은데 그게 아니고 풀었으면 되잖아. 철수에게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거는 지구가 누구를 철수를 당기는 힘이야. 그쵸? 이 힘이 중력이란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 스케이트보드가 누굴 받쳐? 철수를 떠받치잖아. 철수, 둘 다 철수를 가지고 잡아당기게 밀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R자임 0인 거니까 이 힘이 뭐다? 평형관계인 거야.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수평면이 스케이트보드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철수가 스케이트보드를 누르는 힘의 크기와 같다. 자, 보세요. 수평면이 스케이트보드를 받친 이 힘은 누구랑 같아야 돼? 철수가 스케이트보드를 누르는 힘은 철수의 중력인 거잖아. 여기에다가 스케이트보드의 무게도 있어야 되겠지. 이 두 개를 합한 게 이 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는 거야. 답은 1번입니다. 95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자석 AB가 연결되어 있죠. 실 PQ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고, 자,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고 나와 있는데, 자, 가만히 있다는 거죠. 일단은 가만히 있잖아. 정지해 있다. R자임이 얼마다? 0이다. 문제 풀겠습니다. 자, A에 작용한 R자임은 B에 작용한 R자임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둘 다 제로 0이라고. R자임이 0이라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힘이 크기를 비교하냐고. 그 다음에 니은. 자, A가 B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당연히 주어 목적어 바꾸면 되잖아. B가 A를 당기는 힘이 맞지.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 A가 B를 당기면 B가 A를 당긴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라고. 그죠? 디귿.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 둘이 똑같지. 왜? 봐봐봐. 자, 자석의 힘으로 당기잖아. 그러면 A가 B를 일로 당긴다고. 그럼 B도 A를 당기겠지. 그럼 이 힘 때문에 실의 장력이 생기는 거지.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버텨야 될 거 아니야. R자임 0이 돼야 될 거니까. 근데 이 힘 두 개 똑같거든. 작반으로. 이 두 개는 똑같아. 그러면 P는 당연히 이 힘 때문에 일로 버텨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P의 장력과 Q의 장력은 똑같은 거야. 질량 아무 상관없어. 그죠? 그래서 틀렸다. 니은만 답이 되는 거야. 그 답은 2번입니다. 낚시 당하지 마시고. 96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 영희와 철수가 마주보고 있다가 서로 밀었다잖아. 뭐 대충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영희 뭐 철수가 있을 건데 대충 그릴게요. 서로 밀었죠. 그래서 서로 반대로 확 미끌려가는 그림이죠. 언제까지 밀었냐면 1초까지 밀었죠. 왜? 그때까지 힘을 줘서 가속도가 생겼으니까 1초 위에는 그냥 손을 뗐다. 등속 운동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얘가 0이야. 얘가 철수네.
철수 좀 크단 말이지. 그럼 힘은 똑같다. 그러니까 영희가 철수를 힘을 F를 밀면 당연히 철수도 영희를 F로 밀지. 작반으로. 힘은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러면 기억 0초부터 1초까지 철수보다 영희에게 더 큰 힘이 작용했단 말이 안 된다고. 똑같다고. 작반으로. 내가 힘을 세게 줬어. 그런 거 없다. 똑같이 가는 거야. 내가 뺨할 때 니한테 세게 때렸다고 해서 그치? 그 뺨도 내 손바닥을 똑같이 때리는 거야. 같은 힘의 크기로. 그게 작반인 거야. 알겠니? 그러면 가속도를 보자고. 가속도가 0이가 3이고 철수가 2잖아. 그치? 그럼 힘은 똑같다고. F는 MA지. 힘은 일정, 둘 다 똑같아. 이건 일정하다고. 똑같다고. 그러면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잖아. 그러니까 철수가 좀 무겁죠. 철수가 질량이 3이면 0이가 2란 이야기잖아. 철수의 질량은 0의 2분의 3배가 맞다는 이야기지. 그죠? 티귿. 1초 이후에는 당연히 힘이 없어. 손을 뗐잖아. 힘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등속 운동하잖아. 등속하잖아. 계속. 보죠? 그래서 1초 이후에는 두 사람에게 일정한 크기의 알짜임이 아니라니까. 힘이 없는 거는 일정한 크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힘이 0이 일정한데 그게 아니라고.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힘이 아예 없어.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97번. 그림 가는 절 위에 놓인 나무막대에 자석 A와 B를 다른 극끼리 마주 보게 해서 붙어있는 그림이고 나는 같은 극끼리 마주해서 떨어져 있는 그림이죠. 붕 떠 있죠. 일단 확실한 거는 정지항 상태로 떠 있다는 거니까 알짜임은 다 0이라는 이야기야. 자, 가와 나의 무게는 W1, W2. 무게는 똑같겠죠. 그걸 해석해 보자는 거지, 힘으로. 무게가 다르겠니? 일단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가의 상황이라는 거는 자석이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 이게 저울이고 이게 그죠? A 자석, B 자석. 자, 힘을 뜯어 보게 되면 일단은 이게 가죠. 아래로 A의 무게가 누르게 되죠. WA라 그럽시다. 그 다음에 자석의 힘이 있죠. B가 A를 당기는 힘을 FA라 그러죠. 이렇게 누르게 돼요. 근데 A가 가만히 있잖아. 그럼 버티죠. 어떻게 버텨야 돼? 위로 버티는 힘이 이 힘과 똑같아야 되지. WA 더하기 FA만큼 버텨줘야 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 가에서 B가 A를 받치는 힘의 크기, B가 A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 WA하고 자기력 FA가 합과 같다가 맞다는 표현이죠. 그죠? 이게 현재 가의 상황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무게까지 계산하게 되면, 자, 무게라는 거는 이 바닥 저울에서 위로 작용하는 수직 항력이 무게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해봅시다. 자, 자석이 B가 A를 당기는 게 FA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도 B를 당기죠. 일로. 이걸 FB라고 할게요. 이건 똑같죠. 따라서 FA와 FB는 작반으로 똑같은 힘이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바닥에는 B의 무게까지 추가되죠. WB까지 추가되는 거야. 따라서 아래 힘을 다 정리하면 WA 더하기 FA 더하기 WB가 아래로 향한 힘인데 이 힘이 뭐랑 똑같아야 돼? 위로 올라가는 힘 FB 더하기 수직항력 N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래의 힘 모두하고 위의 힘이 똑같아야지 평행인 거잖아. 따라서 이 힘 두 개는 똑같거든 없어진다고. 그럼 수직항력이라는 거는 WA 더하기 WB가 될 거니까 두 개의 무게의 합과 같다는 거야. 이게 무게로 측정된다는 이야기. 이걸 W1이라고 하는 거야. 문제에서. 그죠?
그러면 나의 상황을 보자는 거야. 나의 상황이라는 거는 약간 다르죠? 자석이 공중에 떠 있잖아, 이렇게. 공중부양하고 있죠. A 자석, B 자석. 그쵸? 그러면 일단은 마찬가지로 무게를 A의 무게가 WA가 아래로 향하는데 자석이 서로 밀잖아. 그래서 B가 A를 미는 걸 윗방향으로 작용하죠. 이걸 우리가 FA를 하겠습니다. 그냥 이 힘이 똑같으니까 이게 가만히 있다고 알지? 그죠? 그래서 A의 무게와 B가 A를 미는 힘 있죠. 이 힘. 그지? 자기력을 밀고 있잖아. 그 힘이 똑같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자기력의 반작용으로 당연히 밑으로 또 힘 발생하죠. FB, 자기력이. 이 힘은 똑같은 거야, 또. 작반이니까. 그 다음에 바닥에는 힘이 눌러지죠. 어떤 힘이 눌러져? B의 무게가 또 눌러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 바닥에 작용한 힘을 구하게 되면, 이게 무게잖아? 그러면 현재 밑으로 눌러지는 게 FB 더하기 WB가 눌러지는 거니까, 이 무게, 이게 바로 받치는 무게, 수직 강력이 되죠. 그러니까 저울에 눈금이 된다는 이야기야. 맞죠? 그런데 FB랑 뭐랑 똑같아? FA랑 똑같거든. 또 FA랑 뭐랑 똑같아? WA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WA 더하기 WB가 돼서 이것도 똑같죠. 받치는 힘이 되는 거거든. 이걸 뭐라 그래? W2라고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 결국은 W1과 W2 똑같으니까 무게가 똑같다는 이야기야. 저울의 눈금이. 그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니은.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반이 아니죠. 그지? 이건 평형 관계인 거야. 이거지, 평형. A의 중력과 자기력은 힘이 똑같아서 가만히 있는 거니까 이거는 평형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D것은 틀렸죠. 무게는 똑같아야 돼. 저울의 눈금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틀렸다.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98번. 그림은 질량이 같은 자석 A, B가 일단은 A가 밖에 있고 B가 안쪽에 있는데 붙어 있는 그림이죠. 일단은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기억.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평형이 아니고 작반이죠. 작반. 서로 주어 목적어 바뀌었잖아. 그래서 틀렸다. 자, 니은을 해석하려면 그림을 좀 확대해 볼게. 컵이 있고 여기 자석 A가 있고 여기 자석 B가 밑에 있는 것이야. 그치? 그러니까 둘 다 가만히 있다는 거는 힘이 평형이 됐다는 이야기고 한번 힘을 뜯어보자고. 자, A 있지. A의 무게가 아래로 향하겠지. 이걸 WA라고 하자. 그 다음에 자석의 힘도 있잖아. B가 A를 당기는 힘, 이걸 FA라 할게. 자기력이라고. 그러면 이 컵의 표면, 이 유리벽이 이 두 힘의 합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B를 보자고. B는 아래 방향으로 무게가 있죠. WB가 떨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위로 누가 당기지. 자기력으로. FB가 당기고 있어. 자기력으로. 이 힘이 같으니까 B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FB와 FA는 자기력이 작반으로 같은 거잖아. 같다. 작반으로. 그죠? 맞죠? 그런 관계죠. 그러면 결국 현재 이 바닥에 누르는 A의 힘은 뭐라고? WB와 FB와 FA가 똑같으니까 결국은 WB 더하기 WA, A와 B의 무게만큼 지금 누르고 있는 거지, 바닥을. 그쵸? 따라서 문제 풀겠습니다. 니은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B의 중력과 A 중력의 합이 되는 거니까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맞다고. 합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디귿. 자, B를 제거해. 자, B를 제거하면 B가 없어진 거지. 그럼 뭐겠니?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당연히 A의 무게와 같죠. 자기력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게만큼 누르게 되지.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9번.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과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의 차이점을 뭘 중심으로? 작용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래. 그러면 작반을 먼저 볼까? 작용, 반작용. 작반은 A가 B를 밀면 B가 A를 미는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물체 A, B가 있다 가정했을 때 A, B가 있으면 A가 B를 밀잖아. B는 A를 밀어. 그러면 뭐가 달라?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있죠. 힘은 서로 반대고 크기는 같은데 작용점이 서로 달라. 그래서 작반은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있는 거예요. 물체에 있다 쓰면 되고, 자, 평형을 보자고. 평형. 평형은 R자임 0이 된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체 하나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당기고 같은 물체 왼쪽으로 같은 힘으로 당기면 평형이고, 반대로 또 똑같은 힘으로 밀어도 평형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물체를 밀고 당겨야 돼. 그러니까 평형이라는 거는 작용점이 같은 물체에 있어야 돼.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형은 R자 힘을 구해야 돼. 합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물체를 밀고 당겨야 되는 거고, 작반은 서로 다른 물체를 밀고 당기기 때문에 합력, R자 힘을 구할 수가 없는 게 핵심이겠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어요.